언컨택트 디바이드에 대한 투자는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저걸 못 써서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 커지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문제예요. 자, 김용석 소장님하고 이제 언컨택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대면하지 않고 언컨택으로 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단히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다 좋은데 소위 정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많이 이제 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드라이해지고 되게 그냥 볼일 보면 돼서 끝. 근데 사람이 그것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우리가 컨택트 기반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컨택트의 장점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언컨택트가 드라이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매일 만난 사람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있죠. 감정적 골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언컨택트 사회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보면 돼요. 컨택트를 전혀 안 한다가 아니고 주도권의 문제예요. 네. 지금 우리가 컨택트 90에 언컨택트 10 정도의 사이라. 좀 지나면 언컨택트로 친구나 끈끈해지는 게 절반 이상 되고 올라온다. 나머지가 네. 또 컨택트 하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 거지. 하나가 죽고 살고 이 문제는 아, 아닐 물론.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또 하나 요새 저도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동네 책방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 대한 얘기야 뭐 유튜브에도 많고 있는데 굳이 그 바쁜데 시간을 내서 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왜 오는가? 그 저의 항상 고민이에요. 그 시간에 거기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공기와 정서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항상 이제 직전까지 많이 얘기됐던 게 사람들은 경험을 원해.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소비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체험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해. 자, 그럼 이런 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날로그만이 대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소수로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전 우선 두 가지가 다 간다고 보는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여행 되게 쉽게 갔죠. 값싸게 갔잖아요. 그렇죠. 체험 지금 우리가 하는 수많은 체험 되게 싸게 하는 거 많았어요. 네, 싸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희생이에요. 누군가에 있어. 맞아요. 누군가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고 동의. 그리고 환경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막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값싸게 막 누렸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팬데믹의 근본 배경 중에 하나도 사실 기후 문제랑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환경 문제 신경 쓰고 그리고 사람 소외하면 안 되니까 신경 쓰고 노동 문제 신경 쓰고 이럴 거면 체험과 여행에 대한 경험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예요. 네.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젠 체험하는 문화로 남을 거고 반대로 비대면으로의 체면 사실 기술이 그걸 자꾸 도와주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모니터를 해서 보잖아요. 몰입이 잘 안 돼요. 홀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몰입력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기술은 우리가 내가 지금 컨택 환경이 있는지 언컨택 환경이 있는지 헷갈리게 만들어줄 거예요. 점점점 기술이. 더 이상 싸게 사람 못 부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번에 택배 배송 엄청 시켰죠. 다 새벽 배송부터 막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저분들 고생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요. 택배비 2배 인상하는 걸 우리가 한번 지지해 주자고요. 동의해라. 네. 그분들이 택배비가 2배 오르면 한 명이 할 거 2명, 3명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 택배비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거나 더 싸요 오히려. 이런 비용이 되게 많죠. 그쵸? 우리한테 구석구석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오프라인 기반에서 그걸 값싸게 누려왔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격을 좀 정상화시키는 작업들. 네. 그리고 또 이 작업에서 또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기업들은 네. 리스크가 생기면 그 리스크를 꼭 해결해 줘야 돼요. 전 세계 수많은 공장들이 팬데믹으로 문을 좀 닫았어요. 뭐 감염 환자가 생기고 하면. 그럼 기업이 뭘 고민하냐? 공장 자동화를 추진해요. 이번에 기업들이 돈을 대부분 안 쓰는데 유독 돈 쓴 분야가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로봇 쓰고 이런 거예요. 일자리. 지난 30년간 이 제조용 산업 로봇의 가격은 반 이상 떨어졌어요. 사람의 인건비는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기업은 뻔해요. 어떤 답을 선택할지가. 그러면 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예전부터도 저런 미래가 온다라고 다들 얘기했지만 너무 멀게 보여서 우리가 좀 둔감했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엄청 되면서요. 아하. 다들 낄 거예요. 자기 밥그릇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되고 노동의 문제가 되니까. 택배 배송도 기업들이 뭘 준비하냐면 로봇 배송 많이 준비하거든요. 중국의 우한 지역에 증동닷컴이라는 회사가 그 지역에 통제했을 때 자율주행 로봇을 보내서 배송을 했었어요. 이참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항도 덜 할 거고 뭐 이런 법률적인 시기가 아니면 그거 하면 법 따지고 막 도로 뭐 네. 따지는데 이참에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할게. 많이 테스트했어요. 미국은 작년부터 테스트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미. 그럼 머지않아 여러분 집에도 이제는 아저씨가 물건 안 들고 오고 로봇이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만날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요새 1인 가구 많잖아요. 또 혼자 사는 여성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음식을 시킨다든지 뭘 배송을 받을 때 그게 이제 좀 신경 쓰이고 무섭기도 하니까 뭐 이렇게 남자 신발을 현관에 놓는다든지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로봇이 오건 누가 오건 간에 그 데이터가 다 기록 남으니까 우리가 보통 나쁜 짓을 자기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 못해요. 현금 없는 사회라는 거 있잖아요. 현금 없는 사회를 스웨덴이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데 인도가 흥미롭게도 그걸 많이 추진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디지털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됐건 디지털 페이로 다 지불을 하면 현금을 안 쓰면 뇌물을 어떻게 줘? 그러게요. 뇌물을 디지털 계좌로 옮겨주면 근거가 남으니까 나중에 걸릴 건데 누가 돈 주겠어요. 그래서 부정 비리를 없애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이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회의할 때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폭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옛날에. 화상회의를 하면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찍히니까. 남고. 그 말은 옛날에 했던 사람도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걸리니까 알고 막 했던 건 거고. 사회 투명성과 언컨택트는 굉장히 밀접해져요. 네. 이제 그 좋은데 다 좋은데 40, 50대는 한창 배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보다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네. 뭐 70, 80 요즘은 90세 되신 분들도 말짱하고 다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정보 격차 뭐 하여튼 이 디바이드가 점점 골을 깊게 할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심지어 햄버거 집에 가거나 극장을 가도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는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어른들도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이건 국가적 문제예요. 뭐 스마트폰 쓰는 노인들 많아졌어요. 근데 스마트폰 쓰는 노인들 중에서 잘 들여다보면 뉴스 보거나 유튜브 보는까지는 해요. 그걸 결제를 못 하세요. 예약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해야지 사실 밥이라도 먹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언컨택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이번 거 말고도요 이미 한 20년 전부터 디지털 디바이드도 해소시키려고 뭐 인터넷부터 컴퓨터 교육 시키는데 투자했었잖아요. 언컨택트 디바이드에는 투자는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저걸 못 써서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그걸 못 쓰는 순간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절감이 확 생겨요. 이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데는 사실은 정부가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의 일환인 거예요. 언컨택트가 만들어주는 양극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디바이드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 뺏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그냥 피상소로 언젠가는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을 것 같은 얘기들이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 이걸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해결하는데 정부가 나서줄 필요도 있고 기업이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가 좋다고 해도 과거를 못 살아요. 우리는 무조건 지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답을 찾고 배워야지 적어도 지금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동안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우리가 다 뭐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이제 이랬다가 팬데믹이 되니까 충격이 더 큰 거이기도 한데 어쨌든 예전보다 이게 단위 국가의 역할이 훨씬 커지겠구나. 우리 이번에 다 봤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우한에 비행기 띄워서 이제 거기 있는 교민들 이제 그
모셔올 때도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였다면 저 비행기 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게 최종 나서는 그 뭐랄까 단위랄까 주체는 결국 국가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동안 이게 경계가 없어지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국가? 그럼 지금 이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점점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 책을 보다가 아,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든 게 뭐냐면 여기서의 나는 자영업자예요. 네. 기업들은 그렇게 시스템에 투자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소규모의 여러 가지 직종의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에.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오프라인 상점을 온라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뭐 대형마트나 큰 회사들은 알아서 하겠죠, 그 작업을 돈 들여서. 근데 소규모 상점은 못 하잖아요, 잘 몰라서도. 그런 걸 돈도 해주는 많이 회사예요. 들고. 또 그런 걸 싸게 쉽게 해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두 번째로 높은 회사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보다 높은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 말은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이런 상점을 욕망, 이런 바꾸는 필요를 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갖고 많다는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 일반적인 상점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변화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그냥 뭐 와서 하는 단골 손님만 계속 잡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라는 것은 그냥 단지 소비자 몇 명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드신 예전의 소비자도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다 그럼 보니까 소장이 앞으로 이제 건물주는 망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 망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가진 위상의 우리가 변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물 주세요? 아니 그거 아니고 임대료 받는 건물주들 많이 부러워하는 한국 사회인데 그 많은 건물주들을 그러면 이제 사형 사업인가? 모든 부동산은요 전체를 보질 않아요. 지는 해와 뜨는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비대면의 그런 깔끔한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어떤 결과를 할지 아주 좀 가족이란 그런 가지고 있는 기본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가 보통 네. 언컨택트를 통해서 뭐 사회적 관계가 됐건 살아가면서 시간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다. 그렇게 줄어든 시간을 어디다 쓰겠어요? 가족에게 같이 쓰거나, 있는데. 애인에게 쓰거나, 나에게 쓰거나. 근데 만약에 가족을 서먹서먹 할 거, 이러면 가족을 안 만들겠죠. 지금 우리는 가족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나는 가족을 만들어서 가족과 긴밀하게 끈끈하게 많이 놀겠다라고 하면 시간 줄여서 거기에 투자할 거고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굳이 안 만들고도 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성 속에서 가족, 남녀가 같이 살아서 아이가 있고 이것을 기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지겠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 또 뭐 아까 궁금하신 것들? 언컨택트가 교육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보고 계시죠? 보고 저고 있죠 집에서. 아이하고 같이. 아이가 그 온라인 학습하니까. 예. 어떠셨어요? 그 직접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일단 제가 볼 때 선생님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전혀 처음? 대비가 안 되신 뭐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도 학교에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이의 그 온라인 학습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질 높은 교육이라는 생각은 사실 별로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엄마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 비슷하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뭐 꼭 학교 뭐 선생님의 문제라기보다 뭐 워낙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와서 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종당에는 이것도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걸어서 어떤 공간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지금 테드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의 좋은 콘텐츠의 교육을 그냥 아이가 이렇게 선택해서 받게 되는 그러거나 거지 아니면 않을까? 사교육 학교 뭐 이렇게 되고 사교육 막 이랬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학교의 중요성이 좀 오히려 커질까? 사교육보다 뭐 이런.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하고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교육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온라인이 훨씬 유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음, 훨씬 밀도 있게 가르쳐야 되고요. 맞아요. 오프라인은 슬렁슬렁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진 시간에 그 화면을 보기 때문에 루스 타임이 별로 없어요. 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사실 그 시간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학교에서 똑같이 1교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잡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루스한데 딱 모니터만 보고 하려니까 아이의 피로도도 되게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뭘 사람들이 느꼈냐 하면요. 나이가 많은 교사들이 있어서 못한다가 아니고요. 사실 이런 환경에 맞는 교육의 밀도를 못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수업 시간만 갖고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바뀌어야 되겠죠. 다른 거죠. 오프가 바뀌어야 되겠죠. 사실 이번에 가장 많이 느낀 건 대학이에요. 대학 교수들 중에 사실 실망스러운 교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학이라는 데 교수는 권위의 상징 같은 거예요. 학생이 덤비지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수업의 질이 낮으니 등록금을 내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교수 입장에선 되게 기분 나쁘면서 사실 모멸감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네 수업 컨텐츠의 질이 낮긴 하거든요. 오프라인은 권위가 있어서 못해도 권위 때문에 누구는 안 덤벼요. 근데 온라인으로 오게 되면 권위를 지우고 내용만 갖고 얘기해요. 아까 회사의 화상회의도 내용 실력 위주로 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의 수업도. 그럼 그 환경으로 됐을 때는 사실은 학생도 동일한 시간 내에 더 좋은 양질의 수업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선생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학교도 바뀌어야 되겠죠. 애플 CEO 팀 쿡은 이미 2018년에 백악관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대학 졸업장 의미 없다. 우리 회사 2018년에 뽑은 직원 중에 절반 정도는 학위 없다. 왜 4년 동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4년간 배우는 것 자체가 도움 안 되거든요. 기업에 필요한 거 밀도 있게 배우면 6개월이면 끝나요, 그거. 옛날 학교의 방식을 운영하다 보니까 4년씩이나 걸렸던 건 거고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이미 큰 기업들은 학위 안 보고 뽑아요, 인재 뽑을 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학자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데 취직시킬 생각이 있을 텐데 아니 취직을 담당하는 그쪽에서 우리 학위 안 보고 뽑을래? 이러면 갑자기 확 무너지겠죠. 이미 우리 사회의 변화는 팬데믹과 상관없이도 계속 있었었어요. 그게 이번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 뭐 학부모도 마찬가지 선생이나 교육 시스템의 권위에 눌려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참에 실체를 안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냥 못 넘어가요. 실체를 알았으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변화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지만 누군가한테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아니 근데 온라인 교육을 하면은 각자 이번에 애들 보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각자 방이 없거나 각각의 모두 스마트 기기가 없는 그런 환경도 있어서 누구는 그러니까. 뭐 어디 북카페 같은 데서 본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번에 하려고 하던 게 아니고 갑자기 했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대비가 안 됐던 거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애들이 TV,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지 않고 고글을 쓸 거예요. 고글을 쓰고 있으면 고글 안에서 내 옆 친구가 앉아 있겠죠. 우리가 보통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수업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불안하거든요. 모니터만 보고 선생만 저기 앉아 있고 애들 조그맣게 있고 안 보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 자리는 여기지만 고글을 통해서 내 친구와 선생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술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컨택트의 환경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컨택트에 익숙한 문화를 IT가 언컨택트로 대신 구현해 주는 거예요. 요건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도 가야 될 방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그런 기기를 구비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 또 나라의 그러니까 선진국은 더 점점 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그렇죠. 근데 그 양극화의 문제는요.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고글 지급하는 걸로 끝나겠죠. 근데 그 이상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과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과외와 학원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교육이 할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사실 차별과 양극화가 가장 심한 동네 중에 하나도 교육 분야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양극화 빼놓고 얘기 못해요. 모든 영역이 다. 그러면
지식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이제 발전하면 되겠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지식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도덕성, 뭐 인성 이런 거는 사실은 언컨택트에서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보세요. 끈끈하게 맨날 뭉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역시 도덕성, 교육 문제에 인성?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게 무조건 눈앞에 있어야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성인 건 거죠.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겪잖아요. 나이 드신 분, 뭐 옛날 사람들 중에 막 도덕 타령하지만 막상 뭐 표리부동한 사람 많고. 그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사고에서 변화를 얘기할 때는요. 내가 가지지 않았던 게 나타났을 때 무조건 저항하는 태도를 지워야 돼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새로 오는 게 좋은 거,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좋은 걸 섞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걸 무조건 좋다고 우선 전제로 깔고 시작해요. 새로운 건 무조건 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곡돼서 보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욕망을 구현시키는 과정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언컨택트 기반에서도 뭐 인성이건 도덕 이 문제 풀 방법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언컨택트라는 것이 비대면으로 쇼핑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 모든 면이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컨택트 환경에 살아왔지만 우리의 모든 게 컨택트로 연결됐다고 인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컨택트는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지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학교와 언컨택트는 어떤 관계? 종교는 어떤 관계? 교육은 어떤 관계? 뭐 쇼핑은 어떤 관계? 정치는 어떤 관계? 가족은 어떤 관계? 이걸 자꾸 해석하면서 그 답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한 가지 낙관적인 거는 우리 앞에 항상 이렇게 뭐랄까 봉우리가 허들이 뭔가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렇죠. 늘 그거를 뭐가 난관이나 혹은 뭐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돌파하는 해법을 찾아내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거는 편리하고 좋은데 이건 좀 우려스러워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아마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변화는 늘상 갑자기 오지 않아요. 예고해서 오는 거고 천천히 와요. 그거 준비 안 된 사람들, 평소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 늘상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돼요. 그 변화를 조금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두렵지 않고요. 그 두려움만 잘 극복하면 좀 네. 지나서 네. 5년 뒤, 10년 뒤 그때 내가 잘했어, 이만큼 왔어, 변화를 잘 받아들였어. 무용담 얘기하겠죠. 우리는 살면서 늘상 그 시기 맞는 무용담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번 시기도 여러분들 잘 극복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팬데믹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고 아시니까 조금 이렇게 도전 의지가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 그대로 공부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러면 훨씬 오늘보다 나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 오늘 아주 성어지수하고 딱 맞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여러분 좋으셨죠?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